아침 속초 해상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있던 북한 주민 4명이 발견됐습니다. 관계기관이 귀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재단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태백시와 태백시 체육회가 이번에는 보조금 환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관련 증상이 신고된 지 닷새 만인데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큽니다. 국내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대기업의 도움으로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오늘 동해항에서 30여 명이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혀 현재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이번엔 어민이 배를 발견해 신고한 탓에 군의 경계가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군은 북한 배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기사문항 앞 해경 경비정이 천으로 덮인 북한 소형 목선을 결박한 뒤 해군 기지 근처로 끌고 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 속초 앞바다 11km 해상에서 보고잡이를 하던 우리 어민이 북한 배를 발견했습니다. 길이 7.5m의 소형 고기잡이 목선이었는데 우리 어선의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고 목격자는 밝혔습니다. 그냥 펑펑뻥하고 그냥 그대로 한 2바퀴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요. 하는 행동이 이상해서 해가지고 계속 유심히 관찰했지. 한 10분 동안 이상한 선박이 떴은 거였지. 다른 어민들은 배 위에 있던 북한 주민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 하나하고 여자 둘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배에는 북한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먼저 출동한 해경의 귀순 의사를 밝혔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NLL을 넘어선 목선을 어민이 발견했다는 점을 들어 군의 경계 실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탐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 35km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군에서 경계작전의 실패가 아닌가.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목선이 NLL을 언제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 오전 5시 반쯤부터 감시 장비를 통해 목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민이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해상 탈북은 지난 5월 서해 NLL에서 일가족 등 북한 주민이 넘어온 이후 5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회 강원도 국정감사가 강원도청에서 진행됐습니다. 5년 만에 현지 국감이었는데 산불 대책 기간 김진태 지사의 처신 문제와 강원연구원의 정치 편향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되풀이돼 재탕의 맹탕 국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산불 대책 기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김진태 지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18일에는 산불이 나기 전 아침에 연습장을 찾았다는 김 지사의 해명에도 골프 연습장을 찾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에 골프를 쳐서 문제가 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 꼭 골프를 쳐야 되느냐, 그런 문제죠. 그러자 국민의힘 쪽에서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가 문제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같은 제목의 그 언론 보도를 계속 어뷰징한 거 아닙니까? 김진태 지사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관련 고소를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도가 되고 나중에 뭐 이게 조금 과했다고 해도 거기로부터 이 발생한 피해가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연구원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인사를 아침 공부포럼 강사로 불렀다며 이런 포럼이 강원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승만 학당 원장에게 강원도가 배워야 할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취임 때부터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정 질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현진권 원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지만 김 지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때 현진권 원장이 국회 도서관장을 지냈다며 현 원장의 이념 검증은 끝난 것 아니냐고 되받았습니다.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이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강원도에 드리는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념적인 검증은 이미 다 된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문순 도정 때 진행된 알펜시아 매각과 드론 택시 개발 사업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임 최문순 지사가 알펜시아 매각하고 레고랜드 사업을 벌여가지고 지금 강원도에 엄청난 빚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예산 집행률이 낮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년 만에 현지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던 강원도 국정감사.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되풀이하는 재탕 국감에 알맹이 없이 공방만 벌였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오늘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시행 허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국립공원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공단이 케이블카 난개발에 빗장을 풀었다며 공단 이사장에게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기본 방침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에 행정허가를 내준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플라이강원 20억 원 추가 지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태백시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했던 태백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1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고지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특정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밝혔는데 체육회 측은 운영 적자에 대해 보조금을 적법하게 받았다며 이제 와서 체육회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태백시가 태백시 체육회장 앞으로 보낸 납부 고지서입니다. 민간 위탁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이달 말까지 1억 300여만 원을 납부하라는 겁니다. 태백시는 세부 내역에서 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올해 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 금액 8,800여만 원을 과다 신청했고 2020년 결산 수익금 1,500만 원도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 체육회는 민간 위탁금 환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던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3월까지로 연장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고 근거 조항에 따라 8,800여만 원을 신청해 적법하게 보조받았다는 겁니다. 2020년 결산 수익도 회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서 500만 원의 운영 적자를 봤다며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나 상위기관 감사를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에서 이런 고지서를 내보내지 말고 아예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태백시 체육회는 10년 동안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며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려는 태백시가 체육회를 흠집 내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잘못 쓴 돈이 한 푼도 없고 감사를 몇 번을 받았지만 체육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시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태백시는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체육회장이 집행한 업무 추진비 가운데 화환과 식비 등에서 40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태백시청 앞에서 태백시 체육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체육 예산과 스포츠재단 설립에 따른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양구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농가에서 처음 관련 증상이 확진된 이후 닷새 만인데요. 아직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의 한우 농가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람과 차량을 통제하는 울타리 안으로 방역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농가에서 키우는 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강원도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럼피스킨병은 못 나오고 있었는 거죠? 방역당국은 농가의 사육소 29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24시간 동안 소 사육 농가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는 침과 콧물을 많이 흘리고 피부에서는 붉은 반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기와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고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을 거듭하다가 닷새 만에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강원 내륙에서도 발견된 겁니다. 7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금 교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속하게 시군에 배부를 해서 백신 접종이라든가 방역 활동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갈병농가 10km 이내 방역대 소 사육농가 120여 곳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이동 제한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백신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내에는 영주 귀국해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적십자와 국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사할린 한인 동포들이 백길로 러시아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대형 여객선에 오르는 승객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동해안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이스턴 드림호에 오르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조치돼 사할린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영주 귀국 혜택으로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한동안 가족이 있는 러시아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길게는 5, 6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다시 러시아 땅을 밟게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LG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와 2세를 대상으로 가족들이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지금 가는데 거기 딸내미도 기다리고 아들도 이제 한 번에 한 달 동안 거기 한 달 아니고 한 20일 동안 같이 있을 것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당초 200명가량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했지만 건강 등의 문제로 일부 방문을 포기했고 전쟁 영향으로 방문이 제한되는 곳 등이 있어 33명만 배에 오르게 됐습니다. LG복지재단에서 좋은 길 마련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 못 만나셨던 가족분들을 만나는 그런 행사고요. 실제로 한 6, 7년 동안 못 만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에 출국한 33명의 사할린 한인들은 한 달가량 현지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동해안을 통해 귀국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1분쯤 동해시 북동쪽 49km 일대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발생 깊이는 31km로 최대 진도가 1이며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일대 해역에서는 지난 5월 15일 진도 4.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해 초부터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치된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 순회교사는 모두 231명으로 배치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에 못 미치는 배치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학생과 교사의 상담 공간인 위클래스 구축률도 70%에 그쳐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3분쯤 강릉시 사천면 사기망리 한 하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을 물 밖으로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수로에 물을 데려가다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속초우체국, 속초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사망과 수술, 입원 등 위급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가입 대상자를 추천하고 협의체는 본인 부담금을 후원하며 속초우체국은 가입과 사후 관리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교과 과정을 수능 유형 학습 자료로 만들어 중3 학생들에게 배포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학년 말 교육과정 취약 시기에 학생들 학습 의욕을 높이고 수능 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료 개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 개발을 위해 전국 중고 국영수 교사 21명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본격적인 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속초시가 탄소중립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2023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제도 운용평가에서 속초시는 사회관계망 이벤트와 다양한 홍보부스 운영 등의 노력으로 2022년 대비 가입자가 19% 증가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속초 지역 가입자가 늘어나며 전기와 가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률도 각각 0.8%와 6% 증가했습니다. 정선군이 내일부터 새로운 배달 애플리케이션 먹개비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배달앱 먹개비는 민간 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주문 수수료와 지역화폐 결제 연동 지원 등의 장점을 지녔습니다. 정선군은 먹개비 운영에 맞춰 2만 원 이상 온라인 결제 이용자에게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한정 특별 쿠폰 200장을 지급하고 12월까지 매주 금요일에는 5천 원 할인 쿠폰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선군에서는 이미 운영을 종료한 강원자치도 배달앱 일단시켜 도입을 통해 3년여 만에 누적 주문은 20만 건, 매출액은 50억 6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성군이 공공 캠핑장 6곳의 예약 결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12월까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송지호와 오호리 등 공공 캠핑장 5곳의 예약 결제 시스템을 통합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정보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공 캠핑장도 추가로 통합하고 개인정보 보안 인증 수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삼척 정라의용소방대가 창설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라의용소방대는 1923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재난 현장에 투입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 봉사단체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